전 시간에는 마블러스를 어떻게 쓰고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한 거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거를 살펴봤거든요. 오늘은 이제 뭐 할 거냐면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이랑 그리고 각종 기능들에 대한 걸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예제 만들기는 다음 시간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시간이 한 30분 넘어가면은 툴 설명하는데 30분 다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쓰는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가지고 간단한 거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셔츠를 만들어 볼 건데, 셔츠 말고 그 뭐지? 저거, 메리아스? 뭐 이런 거? 이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클릭하고 이렇게 딱 놓으면은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서 이제 생성을 할 때는 요걸로 생성한다고 그랬죠? 이거? 사각형 패턴. 이 다각형 패턴은 뭐 하는 거냐면은, 얘는 좀, 어제는 이제 사각형 패턴 가지고 꺼내가지고 뭐 이거저거 했었는데, 이제 지워볼게요. 만들었다가 지웠다가 델트키 누르면 지워지겠죠. 일단은 우리가 마블러스를 사용할 때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이 아바타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아바타가 갖춰졌다 라고 하면은 오른쪽에서 아바타의 입힐 의상을 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상 제작에 대한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다면 구글에서 간단하게 클로스 패턴이라고 입력을 하세요. 그러니까 의상 패턴들이 엄청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게 상의다. 그러면은 상의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이너웨어 같은 경우에는 속옷이에요. 이너웨어 속옷인데 남자 속옷, 여자 속옷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언더웨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앞에 피메일 하면 여성 속옷이에요. 그 앞에 메일 붙으면 남성 속옷입니다. 여성 남성 속옷 패턴에 대한 거를 왜 다르게 잡냐면 여성 속옷 패턴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 팬티가 있잖아요. 근데 남성 속옷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팬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개는 패턴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팬츠가 요렇게 삼각일 때는 요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요렇게 사각일 때는 요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두 개가 서로 패턴이 다릅니다. 여성 의류도 여성 속옷도 이제 그런 식으로 다르겠죠. 그래가지고 패턴이 왜 안 나오니? 요거가 패턴이라고 볼 수 있나 이게? 패턴 맞죠 이거? 예. 요것도 패턴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여성 언더웨어 상의 언더웨어 브라 같은 경우에는 브라라고 치고 패턴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쪼개져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스트라이프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끈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 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제작을 따로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아마 좀 예상을 해가지고 한 2cm 정도의 그런 끈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 따로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브라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이렇게 금속 형태 틀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도 생각해가지고 작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뭐 들어가는 모양에 따라 다른데 이쪽을 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의상 쪽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뒤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패턴이 더 있을 수 있는데 다른 건 뭐가 있냐면 셔츠가 있겠죠. 아주 일반적으로 상의 셔츠라고 하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 또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 가 있습니다. 또는 이런 패턴. 그래가지고 이 패턴 안쪽에 있는 빨간색 사이즈는 이 실선들은 뭐냐면 그 여러분들 그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뭐 이런 거 아시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이즈 맞춰가지고 들어가는 게 있고요. 저게 셔츠가 그래서 위에 남방이고요. 셔츠도 메일 셔츠, 피메일 셔츠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죠. 그래가지고 여성 셔츠는 뭐 피메일 셔츠라고도 하지만 블라우스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거 맞나? 내가 잘못 쳤나 블라우스를? 그리고 바지는 뭐라고 하냐면 바지를 팬츠라고 해요. 이게 되게 의외인 게 우리가 팬티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서양권에서는 팬티라고 안 불러요. 언더웨어라고 하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거에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팬티는 일본에서 쓰는 말이죠. 뭐 우리도 팬티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가지고 요렇게 돼 있고요. 그래가지고 팬티 같은 경우에는 바지 종류가 이렇게 쭉 있는 거죠. 종류별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치마를 뭐라고 하냐면 치마를 저거라고 합니다. 스커트. 그래가지고 스커트 패턴 치면은 이제 이렇게 쭉 나오고요. 여성 의류 같은 경우에는 원피스 있죠. 그래가지고 원피스 패턴 치면 이렇게 원피스에 의한 패턴들이 이렇게 있고요. 요런 거. 그래가지고 뭐 요런 거. 요 원피스 어떻게 조립하는지. 요렇 요렇게가 어깨 패턴이랑 그거고요. 뒤쪽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이거. 이건 상의고 상의 하의가 따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 조립하려면 다른 게 따로 필요하겠네 이 같은 경우. 원피스 셔츠 패턴. 우리가 흔히 하는 원피스 만들려면은 요런 패턴이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요렇게 만들어지는 원피스. 등 쪽 노출이 많은 뭐 그런 게 있겠고, 요거는 프론트 드레스. 요 접히는 구간이거든요 요거는. 그래가지고 저기 뭐지, 그걸 뭐라 그러더라, 그 영화제 시상식이 있잖아요. 그때 여배우들이 입고 나오는 그런 거 패턴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웃웨어? 이걸 아웃웨어라고 하나? 아웃웨어라고 안 하고 코트, 코트가 있겠고요. 이거는 바깥쪽에 입는 의류죠. 그래가지고 이쪽 이런 식으로 코트 패턴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코트 말고 우리가 흔히 입는 그 그냥 잠바라고 하는 거는 점퍼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점퍼 보면 점퍼가 안 나오네. 이걸 점퍼라고 하냐, 패딩이라고 하나? 패딩. 패딩은 진짜 패드가 나오네 그냥.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로는 역시 쓰기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쪽에 관련된 의류나 뭐 이런 거를 찾아보려면은 사전이나 이런 거 찾아봐서 거기에 해당되는 영단을 찾아가지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블러스 디자이너에서 만들 수 있는 게 대략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속옷, 그리고 셔츠, 바지, 그리고 바깥쪽에 입는 코트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목도리나 이런 것도 마블러스 디자이너에서 만들 수 있긴 한데 디자이너가 직접 목도리 같은 거 만들면서 투덜거리는 게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게 마블러스 디자이너 안에서 매듭을 짓는 경우가 있는데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거라는 거죠. 복불복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매듭 같은 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굳이 마블러스에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아저씨가 자기 팁을 얘기해 줬는데 자기는 매듭 같은 거 지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천을 목에 두르는 천 하나랑 늘어지는 천 두 개 만들고 중간은
중간은 마블러스 디자이너에서 아주 간단하게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주름 생성하고 지브러시 가서 다듬어서 끝낸대요.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한 방에 잘 될 때가 있으면 그냥 그거 갖다 쓰는데 안 되면 그냥 지브러시에서 만들어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이전에 만들어 놨던 매듭을 가져와서 쓰거나. 그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가지고 패턴들을 어떤 식으로 자료를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패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셔츠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좀 쉬운 거 하나 골라가지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뭐 이런 거 일반적이죠, 되게. 칼라, 그리고 요거는 커프라고 그래가지고 그 손목에 있는데, 그리고 프론트 백 있고, 요크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뒤쪽에 갖다 대는 데고요. 아니, 요크는 어깨인가? 이게 조립됐을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걸로 하나 만들어 보죠. 쭈쭈쭈쭈. 봅시다.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프론트가 이런 식으로 생겨 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눈으로 보고 여기서 만드는 거를 하나만 해보고 나머지는 아닌가?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하면 되나? 일단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자, 왼쪽에다 이런 식으로 패턴을 띄워놓고 그냥 이쪽에서 요 이게 다각형 패턴이거든요. 다각형 패턴을 선택하고 클릭하고 클릭하면 직선이 됩니다. 그대로. 그죠? 근데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곡선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거 마블러스에서 의상 짜는 거 연습하려면 포토샵에서 펜툴 같은 거 연습하고 오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클릭하고 중간에서 꺾이는 부분이 어느쯤에 올 거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꺾일 부분에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곡선을 만들어 준 다음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에서 클릭하고 그 다음에 곡선이 들어갈 부분에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곡선을 만들고 끝나는 부분에서 찍어주고 드래그하고 찍어주고 찍어서 마무리를 해주면 이게 이제 패턴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가지고 같은 패턴을 하나 더 복사해서 옆으로 붙여 넣으려면은 얘 맞은편에 있는 게 하나 더 필요하겠죠. 우클릭해서 복사를 한 다음 다시 우클릭하고 좌우 반전 붙여넣기로 붙여넣는 방법이 있고요. 대칭으로 붙여넣기 패턴이 있어요. 대칭으로 하면 왼쪽 오른쪽이 동시에 링크가 걸려가지고 얘를 꽂히면 얘도 고쳐집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점 선택으로 가고 이제 우리가 점을 편집할 수 있어요. 점 편집하는 건 이제 여기 있는 기능인데 이걸 길게 선택하면은 점선 수정이고 점 선분 변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클릭하고 드래그 해주면 이런 식으로 얘랑 지금 그 맥스 같은 데서 시메트리 걸려있는 상태인 거기 때문에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움직임 있고요. 그리고 자, 백도 만들어 보자. 아이고 이거 패턴 윈도우가 이게 도킹 풀려버렸는데 지금 이거를 왼쪽 걸 크게 볼 필요는 없으니까 자 오른쪽으로 당겨가지고 요 사이즈대로 옆에다 하나 더 만들어야 되거든요. 비슷한 크기로. 그래가지고 다각형 하나 선택하고 백을 만들기 위해서 클릭하고 그대로 드래그 해가지고 맞추고요. 그때 이때 클릭하고 드래그 할 때 이를테면은 뭐 아 나는 이게 45도를 딱 맞췄으면 좋겠다 또는 90도로 맞췄으면 좋겠다고 할 때는 Shift를 누르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여러분이 긋고 싶은 그 선분에 맞춰가지고 그을 수 있게 됩니다. 클릭해서 거주고요. 그 다음에 곡선을 만들려면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서 곡선이 될 수 있도록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에서 클릭해서 마감해 주시고
또 중간에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곡선을 만들고, 끝나는 부분에서 클릭해서 마감을 주고, 또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서 곡선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에서 또 클릭해가지고 끝을 매주고, 여기서 시작점과 끝점을 맞춰주면 패턴이 생성됨. 그리고 선택을 눌러서 이 선택을 한 다음에 우클릭해서 복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클릭해서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우클릭해서 대칭으로 패턴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면 좌우 대칭 됐죠.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팔 부분인데, 팔 부분도 똑같이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정도의 팔을 맞춰가지고 넣을 거고요. 또 다각형 패턴 선택해서 팔 크기에 맞도록 여기 끝에를 만들어주고, 아참 이거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Alt 누르고 클릭하고 드래그, 중간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이동, 그리고 Alt 누른 상태에서 우클릭으로 드래그를 하면은 확대 축소인데, 지금 선을 만드는 중이라 지금 확대 축소는 잠깐 안 됐고요. 자, 클릭해서 이거를 먼저 맞춰주고,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맞추고, 끝매좀 하고, 끝매좀 대라. 됐죠? 자, 이런 식입니다. 계속 다 같은 식이에요. 이래 가지고 여기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패턴 만들고, 곡선 만들고, 클릭하고, 곡선이 좀 틀렸으면은 바로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드래그해서 이렇게 끝매짐을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저렇게 안 맞는 구간이나 뭐 이런 건 편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의도하지 않은 곡선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점 선택으로 간 다음에 점을 선택하시고 여기 끝에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꼭 여기 곡선을 넣어야 될 때 항상 점이 들어가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것 말고 또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여기 선분에 나는 여기 꼭 점을 넣고 싶지 않고 점 위에 다른 방식으로 곡선을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요 추가가 있거든요. 점 추가. 그 점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아이고 이런 점 추가 말고 곡선 추가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게 요 두 번째 툴인데, 근데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점이 안 들어갔냐라고 보면은 여기 사실 곡선용 점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그 지금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곡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 곡선은 평소에 그 점을 드러나게 해주는 거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얘는 여기 들어가는, 지금 방금 전에 들어간 이 점들은 포인트용 점은 아니고 곡선용 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는 재봉질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액션을 할 때 기점으로 활용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아니더라도 곡선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이런 곡선을 뭐 고쳐야 된다. 이게 너무 튀어나온 것 같다. 그럼 들여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고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또는 여기 있는 곡선을 없애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곡선을 보이도록 해준 다음에 얘를 얘를 뭐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주는 거죠. 아니면 또는 얘를 델트 키를 눌러서 없애주는 거죠. 그럼 직선이 돼버리니까, 그죠? 클릭하고 드래그 했다가 지워버리면 직선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도 지금 어딘가에 곡선이 들어가 있을 건데, 그죠? 근데 나는 이게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었으면 좋겠다. 지워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하고 지워버리고.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직선 곡선을 그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컨트롤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곡선에 대한 게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때그때 바꿔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들어가 있는 점 같은 경우에도 이 점을 선택해서 클릭한 다음에 얘가 필요 없다 그럼 지우면 그대로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직선이 됩니다. 근데 우리 여기 곡선 필요했었죠. 그럼 세 번째 요거 누르고 필요한 곡선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왜 안 들어가? 아이고 계산 중에 자동 저장 중이었어요. 자,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편집해가지고 패턴을 만들 수 있다. 내가 점이 필요한 구간이 아니라면은 점을 지워서 없앨 수도 있고, 점이 필요하다면 요거를 클릭해가지고 점을 넣을 수도 있다. 또는 여러 개의 곡면을 추가시켜야 될 때는 그 중간점들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때는 요 네 번째 거를 선택해가지고 중간점들을 클릭해가지고 드래그해서 부들부들한 곡선, 그러니까 그 뭐지?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꺾이는 그런 커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툴들이 다 어디에 상관이 있는 거냐면 펜 툴에 관련돼 있는 거예요. 펜 툴. 저기 그 포토샵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에 있는 펜 툴에 대한 거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아예 모르면 조금 곤란해요. 포인트와 곡면이 무슨 관계를 가지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조금은 알아두시는 게 필요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컬러랑 커프 만들 건데, 커프는 패스하도록 하고요. 끝에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 캐릭터한테 입혀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옷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얘랑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반대편 팔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대칭으로 우클릭한 다음에 복사하고 대칭으로 붙여넣기를 해서 반대편에 붙여넣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패턴이 다 완료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3D 쪽에서 보고 배치입니다. 자, 클릭하고 보면은 얘를 이제 이동시켜서 저기 어디 갖다 붙여야 되는데 한 번 더 클릭하면 이렇게 기즈모가 뜨거든요. 기즈모가 안 떴다면은 같은 자리를 한 번 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기즈모가 뜹니다. 그래가지고 기즈모를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데 이렇게 이동해서 뭐 맥스에서 이동하듯이 이동해서 붙이면 되거든요. 이렇게 축 선택해서. 근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있습니다. 자, 그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보이는 이것들은 다 패턴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현재 다 켜져 있기 때문에 패턴들이 지금 이 규칙에 맞춰가지고 다 보여지는 거예요. 패턴의 모델링이 보일 것, 그죠? 그리고 패턴의 점들이 보일 것, 버텍스가 보일 것. 현재는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달라붙거나 모르면 점들이 다 보이겠죠? 그리고 요거는 패턴의 끊어지는 부분이 보이게 할 것, 그리고 재봉질이 보이게 할 것, 그리고 패턴에서 현재 그 내부 선분을 보이게 할 것, 곡면을 보이게 할 것, 그리고 재봉선이 되지 않은 재봉 라인을 보이게 할 것, 그리고 핀을 보이게 할 것, 단추 보이게 할 것, 마감을 보이게 할 것, 그리고 요거는 지금 뭔지 모르겠네. 이거 새로 나온 건가?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게 줄자를 보이게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2D 패턴에서도 줄자를 넣어가지고 이거를 길이 같은 거를 표시해두거나 뭐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얘가 제작된 목적이 의상 디자이너가 3D 상에서 의상을 제작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각종 의상 디자인에 맞는 그런 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런 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아바타 보기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건데 다른 거는 다 눈여겨보실 필요가 없지만 얘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배치 포인트 보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얘를 이제 몸에다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몸에다가 어디에 배치를 할 것인지 요 배치 포인트에 따라 가지고 배치가 되거든요. 얘는 이제 의상 앞쪽 의상이기 때문에 앞쪽에 배치돼야죠. 그래가지고 적당한 부분을 선택해서 클릭을 해서 붙여봤더니 이렇게 딱 달라붙었어요. 그리고 얘를 살짝 이동시켜서 이런 식으로 살짝 이동시켜서 몸이 몸이 의상을 먹지 않도록 약간 이동해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다리가 의상을 먹고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바꿔주고,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이쪽 의상을 선택한 다음에 얘는 등 쪽이니까 어느 쪽에 붙겠어요? 등 왼편에 붙겠죠. 뒤에서 봤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등 왼편 쪽에 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클릭해줬더니 그대로 배치됐죠. 근데 이제 지금 이쪽 어깨 쪽을 먹고 있으니까 뒤로 조금 빼서 안 먹도록 바꿔야 되고 아래로 내려서 얘가 제대로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여지를 남겨둬야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왼쪽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를 길을 살짝 이동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떼어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동시켜가지고 요거를 떼어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떼어주시고요.
위치도 살짝 바꿔주시고 위아래도 살짝 바꿔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배치가 다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어깨랑 요거 바꾸 넣으면 되거든요. 얘가 앞쪽인지 얘가 앞쪽인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얘가 앞쪽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를 어깨 쪽에다가 그대로 둘러볼게요. 이쪽에 요렇게 둘러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둘러지게 한 다음 얘를 중간에서 이렇게 띄어가지고 이렇게 떼 놓겠습니다. 근데 지금 넣어놨을 때는 얘가 좀 너무 붙어서 들어간 것 같거든요. 이게 이렇게 붙어서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어깨를 한 바퀴 감싸야 되잖아요. 근데 한 바퀴 감싸지도 못하고 지금 거의 완전히 말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냥 얘 선택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적당히 배치될 수 있는 배치판 하나 찾아서 이런 식으로 배치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돌려서 배치.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배치. 됐다. 됐죠? 이제 어깨뽕. 그리고 반대편도 선택해서 요렇게 돌려주고 요렇게 돌려주고 반대로 돌려야지. 이렇게 돌려주고 바깥쪽으로 기울여서 배치. 이쪽으로 배치하면 배치됐죠?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저쪽에다 맞춰서 하려면 꺾기 쪽이 길어야 되니까 이쪽이 오도록 됐죠?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배치해 준 다음에 살짝 내려가지고 이걸 맞춰주면 돼요. 근데 배치가 다 끝나고 나봤더니 이게 지금 느낌이 어때요? 길이가 좀 많이 셔츠가 많이 크죠? 그럼 얘한테 이 셔츠를 입혔을 경우에 제대로 맞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럼 길이를 좀 어떻게 바꿔야 돼요? 좀 이게 맞도록 바꿔야죠. 그러려면은 패턴 길이를 바꿔가지고 길이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일단 얘는 여기다가 배치해둔 상태로 대기를 시켜두고 다시 2D 패턴으로 가서 그쪽에서 길이를 바꿔줍니다. 길이 바꿔줄 때는 점 선택한 다음에 점을 선택하고 길이를 바꿔줘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길이를 바꾸면 여기 왼쪽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길이를 바꿀 때 이 선을 선택한 다음 선을 그대로 옮겨서 길이를 바꿔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홀이 교차한다고 그런 거는 이쪽 패턴이랑 이쪽 패턴이 패턴끼리 서로 겹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건 2D 평면상이라 가지고 2D가 2D에 겹칠 수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면 옷을 만드는 기본 기능 중에 하나인 이 재봉을 할 겁니다. 재봉을 그래가지고 측면이랑 그리고 요 측면이랑 할 건데 이 측면을 볼 때 재봉을 하려고 봤더니 이게 위아래로 끊겨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의상에서 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다 점을 찍어서 얘를 재봉을 나누는 기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면 여기랑 여기랑 어차피 한 번에 붙일 건데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점을 선택해서 점을 델트 키를 눌러서 지우고 그 다음에 곡선 툴을 이용해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곡선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제목으로 와서 이쪽과 이쪽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서로 어떤 식으로 달라붙었는지 이런 식으로 실선으로 표시가 되고요. 재봉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인지 아래에서 위인지 이거를 확실하게 해둡니다. 이쪽도 같은 영역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재봉이 되죠. 마찬가지로 중간 영역도 중간에서 중간 쪽으로 재봉을 해줍니다. 이쪽으로 재봉이 되겠죠. 바깥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끝에 부분으로 재봉을 해줍니다. 이렇게 들어갔겠죠. 이 끝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재봉. 그럼 이제 중간은 다 재봉이 되는데 상단은 재봉이 안 됐죠. 그래가지고 상단 재봉을 하기 위해서 재봉하려고 봤는데 뒤쪽에 보니까 이게 그 저 기점이 없는 거죠. 그럼 기점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다가 점을 찍어 가지고 설정할까요?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점 표시해가지고 여기다가 나는 한 요쯤에다가 제봉을 할 거야. 이걸로 찍어놓고 방금 전에 두 번째 사용했던 제봉을 이용해서 이 끝에서 이 끝까지라고 제봉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 제봉 말고 좀 다른 제봉을 보기 위해서 자유제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제봉이란 어떤 거냐면, 자유제봉을 선택하고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클릭을 해놓고 다음번 클릭하고 끝에까지 클릭을 하려고 하면은 저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당신이 이전에 찍었던 지점까지의 거리가 요 정도가 됩니다라고 자동으로 표시해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파란색 있는 데까지 제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 Z. 이게 지금 방금 전에 뭐가 된 거냐면은 이렇게 클릭하고 이쪽에서 중앙을 클릭해가지고 얘가 제목이 다 걸리도록 해놨어요. 그럼 안 되고요. 여기를 찍고 이쪽을 찍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봉이 커먼 들어가도록. 자, 이제 반대편도 해야죠. 반대편도 같은 방식이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그 다음에 이쪽 바깥쪽에서 안쪽이었으니까 반대편에서 어디에요? 여기서 이쪽으로 제목이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 저는 의상이, 그러니까 어깨나 아니면 팔 같은 게 몸에 달라붙기 전에 몸 쪽만 먼저 이 아바타에 달라붙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그 맥스에서 하이드나 아니면 그 프리즈 같은 거 해보셨죠? 선택되지 않거나 안 보여지게 하거나. 여기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얘네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패턴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 개를. 패턴 여러 개 선택할 때는 Shift 누르고 선택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택한 다음 여기서 우클릭을 한 다음에 가장 위쪽에 보면은 비활성화 또는 프리즈가 있어요. 저는 뭐 할 거냐면 프리즈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블러스를 쓰는 이유인 이 물리 효과를 넣어가지고 얘가 몸에 달라붙도록 할 거예요. 물리 효과 단축키는 스페이스바입니다. 이 실행이에요. 그래가지고 스페이스를 딱 누르면 이렇게 쫙 달라붙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드레이핑이라고 하는 그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셔츠가 이런 식으로 몸에 딱 달라붙게 되는데, 아직 셔츠가 좀 큰 편이죠. 그래가지고 이 셔츠의 크기를 바꿀 거예요. 바꾸기 전에 우선 컨트롤 이 물리효과 적용을 끄고 컨트롤 Z를 눌러서 물리효과가 들어가기 전으로 돌려준 다음에 사이즈를 바꿀 겁니다. 패턴을 여러 개를 선택합니다. 동시에 Shift를 눌러가지고 여러 개 선택한 다음에 바깥쪽에 보면은 크기 조절 이 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크기 조절로 이렇게 줄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크기 조절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 위치가, 상대 위치가 변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변화시켜 준 다음 앞쪽은 이 정도면 됐겠고, 뒤쪽은 조금 더 위로 올려보죠. 자, 그 다음에 이 정도가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셔츠가 걸쳐지도록 합니다. 이게 좀 맞았죠? 살짝 작은 것 같기도 한데, 어느 부분이 좀 짧게 됐냐면 이 부분이 좀 짧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너무 먹어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여기를 점 선택으로 점을 지워주고, 그 다음에 곡면을 살짝만 넣을 거예요. 이렇게 살짝만 넣고 다시 엔터를 누릅니다. 그럼 다시 달라붙죠? 그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줄 수 있어요. 어깨가 너무 넓은 것 같은데 어깨를 좁히면 됩니다. 여기서 점을 선택한 다음에 어깨가 너무 넓어 그러면은, 아이고, 다 선택됐어. 점만 선택하자고. 네. 이렇게 어깨가 너무 넓어, 어깨만 바꾸고. 그죠? 이걸 바꾸면 이쪽에 왼쪽에 바로 적용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에서 봤을 때도 뒤쪽도 어깨가 너무 넓어 그럼 어깨를 좁힙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작업이 끝났으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적용을 해주고, 적용된 게 딱 달라붙었으면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적용을 해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는 작업이 다 됐으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이제 얘네가 고정돼야죠. 그 다음에 우클릭해서 여기를 프리즈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얘네들을 지금 프리즈 돼 있던 애들을 선택한 다음 클릭해서 프리즈 해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작업을 또 들어가면 되거든요. 일단 어깨만 먼저 달라붙게 할 거기 때문에 그래. 아직 파는 필요 없겠죠? 우클릭해서 얘네는 프리즈 합니다. 그 다음에 어깨만 남겨두고 어깨를 이제 달라붙도록 할 건데, 어깨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달라붙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어깨를, 자, 재봉선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앞쪽까지, 자, 이렇게 달라붙게 할 거고, 뒤쪽은 뒤쪽으로, 자, 뒤쪽은 뒤쪽으로, 이걸 어디니? 뒤쪽은 뒤쪽으로 달라붙게 할 건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달라붙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 야,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자, 이거를 좀 바꿔봅시다. 내 의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야, 어깨가 아닌 것 같고, 다른 특수? 특수는 아닌 것 같고, 등 쪽에 달라붙어가지고, 등 쪽에서 어깨 모양 만들어주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빼고, 간단하게 합시다, 간단하게. 팔을 바로 이쪽에 달라붙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팔을 저쪽에 바로 달라붙게 하려면, 일단 편집해야 되는 구간이 몇 구간이 있는데, 그냥 갑시다. 자, 재봉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합니다. 그럼 요렇게 들어가죠. 그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해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런 식의 재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서로 달라붙게 되기 때문에 원통형을 가지게 되거든요. 일단 이게 기본 재봉이겠죠. 그리고 이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그죠? 그리고 이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가려고 봤더니 중간에 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가로막히죠. 점 선택으로 간 다음 점을 선택해 준 다음에 점을 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곡선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얘가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바꿔주고 재봉을 넣고 이쪽 재봉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끝에서 시작해서 끝으로, 그리고 끝에서 시작해서 요거 여기 끝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줍니다. 그럼 이제 재봉이 이렇게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팔 사이즈가 이 옷 사이즈보다 많이 두껍고 넓은 편이라 좀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을 하려면 중간에 있는 겉옷은, 그러니까 중간 부분 몸통 쪽 부분 그대로 두고 팔만 우클릭해서 프리즈 해제를 하고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하면 이렇게 붙거든요. 이렇게 붙는데, 자, 적용을 잠깐 멈추고 컨트롤 Z를 눌러가지고 재봉질 된 곳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바타를 잠깐 숨겨가지고 재봉질 된 데를 보니까 지금 재봉질이 반대로 돼 있죠. 순서가 역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 재봉질 보기를 선택한 다음 현재 재봉질이 지금 녹색으로 들어가는 게 반대로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거를 지워줍니다. 여기를 지워라. 지워졌죠? 이쪽도 지금 잘못 들어간 거죠. 이쪽도 지워줍니다. 이쪽도 지금 잘못 들어간 거죠. 이쪽도 지우고 이쪽도 지우고. 그래가지고 재봉질을 다시 할게요. 이쪽에서 이쪽 선택하고 아래쪽에서 위쪽에서 아래쪽이니까 이쪽 선택. 그럼 이제 제대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시작 부분에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에서 반대쪽이니까 이쪽이니까 이쪽, 이쪽에서 위쪽에서 아래, 아래쪽에서 위쪽, 이쪽인가? 이게 지금 잘못 들어갔죠. 이쪽에서 이쪽,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제대로 들어간 겁니다.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반대편에도 똑같이 넣어줍니다. 이쪽에서, 아 헷갈려. 이쪽에서 이쪽 들어갔죠.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 아래쪽에서 이쪽, 됐다. 이게 들어갔죠.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아바타 켜가지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돼요. 스페이스바로. 그리고 눌러주면 이제 이렇게 달라붙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달라붙을 때 얘가 지금 제대로 달라붙지 않는다면은 컨트롤 Z 해가지고 바로 되돌릴 수 있거든요. 바로 되돌린 다음에 얘를 선택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얘만 켜줄 수 있습니다. 얘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지금 팔폭이 너무 좁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팔폭을 이런 식으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넓혀줄 수 있고요. 팔폭을 넓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임의로 넓혔을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선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각도를 줘가지고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바꿔주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얘를 선택한 다음에 다시 포인트를 켜서 얘가 제대로 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 다시 선택해서 포인트가 맞도록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쫙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이렇게. 이제 이쪽은 제대로 들어갔죠. 그 이쪽에서 좀 먹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빼줍니다. 밖으로. 됐죠?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빼주고요. 조금씩 빼줍니다. 이렇게. 이게 괜찮아요. 뭐 이게 뭐 종종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선택하고 바깥으로 빼주고요. 이렇게 클릭하고 드래그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쭉 드래그해서 빼주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옷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먹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옷 자체가 이미 안쪽에서 먹혀진 상태면 얘도 재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붙어가지고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거를 진행을 할 때는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서 조금씩 조금씩 뺀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이 작업을 진행을 해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달라붙게 해서 이렇게 빼주고, 여기도 달라붙게 해서 이렇게 빼주고. 근데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위쪽 부분은 이제 정리가 끝났잖아요. 아래쪽 부분만 정리가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때 위쪽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끌어당겨가지고 바꿀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끌어당기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이렇게 끌어당겨지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위쪽에 보시면 선택으로 핀 넣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택한 부분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겠다라고 선택한다면, 이 부분은 이제 아무리 끌어당겨도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됩니다. 마찬가지 반대편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하고 이렇게 놓는다면은 여기 이제 뭘 해도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킨 다음에 다시 이게 무브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안쪽으로 들어올 희망과 그런 게 전혀 보이질 않는 걸. 이게 마술 해야 돼. 마술. 못 뚫고 지나가야 돼. 이때 이거.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데,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여기서 면 선택하기로 와가지고 이거 엣지 선택하기로 와가지고 여기서 엣지만 이렇게 선택하면 돼. 이게 야 엣지, 예, 엣지만 선택한 다음에 옷을 줄여. 이렇게 여기까지 줄여. 그 옷이 줄어들면서 이게 짧아지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게 맞아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죠? 됐다. 자,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선택된 거를 해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제 이거 선택하기를 누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하면, 아이고, 알트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 했나? 잠깐만, 시프트 누르면 반전이고, 선택 해제하기 박스. 잠깐만요. 3D 화면상에서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하면은, 자, 2D 평면상에서도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하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지고 이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할 거는 뭐냐면, 이제 다 어느 얼추 정리가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동을 선택하고, 자, 여기 면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우클릭해서 이거를 프리즈를 해제합니다. 프리즈를 해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쫙, 쫙 해제한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바 다시 눌러서 다 적용된 상태에서 요거를 끌어당겨 가지고 옷이 제대로 생성되도록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나 주름이 필요해. 얘는 소매를 좀 걷어 올려야 되겠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걷어 올리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어깨 끝에 부분 먹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당겨서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먹었죠? 먹은 부분 띄워가지고 쪽으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바꿔주고요. 이게 지금 당장 좀 먹어가지고 좀 어색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얘 저기 뭐지? 이 옷 자체가 면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현재. 그래가지고 이 옷이 면을 많이 가질 수 있게 하려면 입자나 뭐 이런 걸 바꿔야 되거든요. 이제 입자랑 여러분들이 또 뭘 알아야 되냐면 물성에 대한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직물마다 서로 주름이 생기는 간격이나 주름이 생기는 깊이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은 간단하게 뭐 셔츠 하나 만들어 보는 거 이걸로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뭐 간단하게 팬츠도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서로 뭐 그 물성을 달리하는 방법 그리고 두께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재봉질 처리하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어가지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